여기는 한 식당. 이벤트에 당첨된 모리가 코난과 란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오늘 이곳은 가면 무도의 맞선 파티가 열려 식당 전체가 대관되어 있다 하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가게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코난은 재빨리 가게 안으로 들어가 비명소리가 들린 방으로 들어가는데 가면은 썼지만 익숙한 실루엣의 남자와 권총에 맞아 사망한 듯한 한 여자를 발견하죠. 그 남자도 안경 낀 꼬맹이, 즉 코난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코미조 주고, 그리고 옆방에서 나오는 백색 오토바이 하기와라 치아야. 대체 이 식당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분 전 가면 무도의 맞선 파티에 참여한 주고, 그는 음료를 마시며 이곳에 온 것은 대실수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늘 장가가라 잔소리하는 아버지와 끈질기게 맞선 사진을 들고 오는 어머니, 그 둘로도 치가 떨리는데 질리지도 않고 자꾸 직장 동료를 소개받으라 말하는 형까지. 주고는 딱 한 번 이 파티를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이 모든 압박을 잠재우고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도쿄. 자신이 일하는 곳과는 다른 지역이기에 아는 사람을 만날 일도 없을 거고 커플이 되지 않는 한 가면을 벗을 일도 없으니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다 가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말하며 다가오는 한 여자. 당황한 주고는 셀프로 목소리를 변조한 뒤 니신지를 시전. 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벗으며 나 하기와라 치아야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죠. 그런데 가면을 벗은 치아야를 본 남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에게 몰려듭니다. 매니저는 급하게 치아야에게와 파티 중에 가면을 벗으면 안 된다 주의를 주고, 치아야는 죄송하다 도로 가면을 쓰며 주고에게 여기엔 웬일이냐, 결혼하고 싶어서 왔냐 묻죠. 얼굴이 붉어진 주고는 그런 내 놈이야말로 이런 곳에서 뭐하냐 윽박 지르는데 치아야는 핸드폰에 광고 문구를 보여주며 나와 내 놈과는 다름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장갑이 무료, 레스토랑 안 음식과 디저트 무료, 몸만 오십시오. 이 광고를 본 주고는 자신이 있는 돈을 생각하며 사기가 아니냐 버럭하지만 최근 이런 류의 파티가 꽤나 많다 말하며 대답해주는 시노부. 치아야는 모든 게 무료라서 온 것도 있지만 자신의 친구 시노부가 혼자 가긴 불안하다며 같이 가자에 따라온 게 더 큰 이유라 하죠. 이때 시노부가 주고의 바지를 보더니 왜 엉덩이 쪽이 젖어있냐 묻습니다. 주고는 식당 입구에 타일이 비에 젖어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미끄러져 엉덩이 부분이 젖었다 대답하죠. 아마도 형이 억지로 신고 가라한 고급 구두가 자신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다 추가로 말합니다. 그런데 요놈도 저놈도 주변에서 주고의 말을 듣던 남자들이 자신도 입구 쪽에서 미끄러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했으니 주최 측에 한마디를 해야겠다 화를 내죠. 여튼 폭죽 소리와 함께 본격적인 맞선 파티가 시작되고 번호대로 앉은 여성 테이블에 남자 그룹이 10분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치아야 옆에 주고가 앉게 되죠. 주고가 앉자마자 궁금한 게 있다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치아야.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니. 괜한 기대감과 나대는 심장이 그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데 강살 사건, 지난번 시온안에 있던 강도살인 사건에 대해 묻는 거였죠. 그걸 또 잘 처리했다 대답하는 주고. 애는 참 착해. 하지만 이내 버럭하더니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일적인 거밖에 없냐 화를 냅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 묻는 치아야. 주고는 여기는 맞선 자리니까 내 놈이 좋아하는 남자 타입이라든지 취향에 대해 말해보라 하죠. 치아야는 이 말에 입이 험하고 태도도 건방지지만 이거다라고 결정하면 앞뒤 생각 없이 돌진하는 방향무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남자가 자신한테 반한 적은 있었다 말합니다. 주고는 너한테 반한 남자 얘기 말고 내 놈의 이상형을 말하라 또 한 번 버럭하지만 치아야도 그 남자를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이때 한 가면남이 자신도 치아야와 대화 좀 하고 싶다 끼어들죠. 카보라기 이타루. 그는 치아야를 쳐다보며 질문 폭격을 하는데 수많은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취미 모임? 휴일엔 뭐함?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무엇? 주고는 그 둘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며 이타루의 팔꿈치가 젖어 꼬질꼬질한 것을 발견하죠. 깜빡하고 때탄 옷을 입고 나올 인간은 아닌 것 같고 보나마나 저 녀석도 식당 입구 쪽에서 넘어졌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음에 드는 이성의 번호를 적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개표 결과 이번 가면 무도회에선 특히나 인기가 집중된 2명의 여성이 있다 말하며 그 여성분이 적은 4명의 남자와 가면을 벗고 10분씩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주겠다 하죠.
만약에 커플이 되면 호화 디너를 제공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은 당연히 하기와라 치아야가 포함되어 있죠. 치아야는 주고에게 다가오며 내 놈을 뽑을 테니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자 합니다. 하지만 주고는 치아야의 번호를 외우지 못해 아무 번호를 써서 제출했다 하죠. 그런데 치아야와 함께 인기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다른 가면녀가 주고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10분의 시간을 갖게 돼 대기실에 가게 되는데 주고는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의아해하죠. 왜냐하면 자신을 뽑아준 저 여성과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튼 주고의 앞순서인 남자가 방으로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보며 진행 매니저한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주고. 왜 안에 있는 사람은 들어갔던 문으로 못 나오게 하고 옆방으로 나오냐는 거죠. 매니저는 예전 맞선 이벤트 때 밖으로 나온 사람과 대기 중인 사람들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 이렇게 바뀌었다 설명해줍니다. 그렇게 답변을 듣는 사이 마지막 주고의 순서가 되고 주고는 10분만 적당히 때우고 돌아가자 생각하며 방에 들어가는데 총알이 관통해 죽은 여자의 시체가 의자에 앉아있죠. 주고와 함께 들어온 매니저는 비명을 지르고 마침 밖에 있던 코난 일행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지금 이렇게 현장에 발을 들인 겁니다. 그렇게 다카키와 사토 형사가 와 사건 조사를 시작하죠. 토마리 안주 30세 흉기는 테이블 위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권총이며 심장이 관통되어 즉사. 파티에서 인기가 높았던 두 여성 중 한 명인데 4명의 남성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 마지막 만남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남자가 신고를 했고 그 남자는 우연히 이 파티에 참석해 있던 카나가와 현경 수사 1과의 요코미조 주고경이. 주고는 들어가자마자 시체를 발견했기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고 그 전에 들어갔던 가면남 3명 중 범인이 있을 거라 판단하는 사토. 사토는 3명의 가면남들에게 가면을 벗고 이름과 직업을 알려달라 말하는데 첫 번째로 들어간 카부라기 이타루. 그는 IT 관련 회사의 사장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간 우에데라 이쿠이사. 일은 안 하고 있지만 부모님이 부자라 상관없다 하죠. 세 번째, 문학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엔자키 겐지. 메구레는 단순히 주고가 발견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와 얘기를 나눴던 엔자키 겐지가 범인일 수밖에 없냐 말하지만 코나는 천으로 덮여진 테이블 밑에서 작은 색종이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다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주고는 파티 시작 전 폭죽을 터뜨렸는데 그 폭죽에 부스러기가 묻은 사람이 테이블 밑에 있었을 수도 있다 하죠. 즉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도 테이블 밑에 숨어 총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면 자기 뒤에 들어온 남자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게 만들 수 있었고 세 번째 대화를 마친 남자가 방에 나간 후 피해자를 사살하고 다음 남자를 불러들이는 벨을 눌러 자리를 피한 걸 거다 라 추리하는 치아야. 범인은 피해자에게 진짜 총임을 보여주기 위해 위협용으로 벽에 한 발을 쐈고 그걸 본 피해 여성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필이면 오고 가는 문도 저번 다툼으로 인해 달라서 대기자와 마주칠 일도 없어 목격자도 없는 상황. 희망적인 부분은 인기 투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치아야와 만난 남자들이 범인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치아야와 만난 4명의 남자들은 치아야에게 모골이 송연해지는 말을 들은 쇼크로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합니다. 어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때 세 번째 들어간 겐지가 자신은 용의선상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 주장하죠. 자신이 범인이라면 굳이 위협 사격을 하거나 테이블 밑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토는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현장을 위장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죠. 메구레는 별실에 들어가 한 분씩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데 1번 이타루는 다른 여자랑 약속을 해서 2번 이쿠이사는 게임할 시간이라 3번은 할 일이 남아 가야 한다 어필하지만 어림없지. 사토는 사람 하나가 죽었는데 곱게 돌려보낼 것 같냐 무서운 표정으로 새 남자를 제압합니다. 이 모습을 본 주고는 치아야를 바라보며 저 형사 내 놈과 닮았군 이라 대놓고 말하죠. 치아야는 주고의 말에 승응하며 옛날에 나랑은 좀 닮은 것 같다 말하지만 이 말에 주고는 내 놈이 옛날과 지금이 차이가 있냐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치아야는 그 표정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듯 하죠. 여튼 그렇게 3명의 용의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첫 번째 순서는 자신이 자청했다 말하는 이타루. 피해 여성은 자신과 얘기할 때부터 얼굴이 참백하고 거동이 수상했다 진술합니다. 파티 중에 뭔가 잘못 먹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죽은 걸 보니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걸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하죠. 피해자와는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좋은 약이랑 좋은 병원 등을 소개해줬다 합니다. 현장 책상 위의 종이에도 피해 여성이 적어놓은 평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타루는 독실한 사람
사람이라 적혀있죠. 추가로 이타루는 자신을 100% 선택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 대화를 마치고 나온 다음엔 화장실에 가 머리를 다시 세팅하고 있었다 합니다. 두 번째, 이쿠이사. 자신과 이야기할 때도 몸이 안 좋아 보이고 말수도 적었다 하죠. 이쿠이사는 가면을 벗은 자신의 얼굴에 실망을 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메모엔 유쾌한 사람이라 적혀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방 안은 조명 테이블 위에 양초와 간접 조명뿐인데 대화를 나누는 중 방 안에 무드 있는 연출이 참 인상 깊었다 말하죠. 하지만 세 번째 겐지는 자신의 순서 때는 무드 있는 연출 따위는 없었다 말하는데 애초에 자신과 얘기를 나눌 때 그녀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가 자신의 테이블 밑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안색이 좋은 게 이상한 걸 거라 말하죠. 겐지는 또 그녀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건 메모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자신과 다양한 책 이야기를 나누며 박식한 면을 보여줬었는데 메모를 보면 박식한 것과는 상반되게 오쿠리가나, 한글로 치면 맞춤법이 하나씩 틀려있다 하죠. 이때 주고가 겐지는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책을 읽고 있었던 걸 기억해냅니다. 문학평론가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10분의 토크 시간 동안 그 책을 추천해주기 위해 다시 읽고 있었던 거라 하죠. 하지만 스태프 때문에 한참 중단돼서 책 내용이 머리에서 날아갔다 합니다. 주고도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는 좀 놀랐다 알 수 없는 말을 주고받죠. 한편 밖에서 이 진술들을 도청기를 통해 듣고 있던 코난은 식당의 두 매니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손님이 그때 글라스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린 것 같은데 아직 찾지 못했다 걱정하는 매니저. 이에 다른 매니저는 우선 빗자루랑 쓰레바퀴를 챙겨오라 하고 오래된 창고 쪽에가 스마트폰 조명으로 찾으면 될 거라 말해주죠. 뒤이어 진술을 마치고 나온 다카키에게 접근. 굳이 죽은 누나라는 섬뜩한 표현을 쓰며 그녀가 썼다는 메모를 보여달라 말하는 코난. 그리고 그 죽은 누나의 메모를 보더니 그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주고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치아에게 다가가며 내놓은 방 안에 들어간 4명의 번호를 알려달라 하는데 걷다가 그만 바닥에 물을 밟고 넘어지고 말죠. 그런데 바닥엔 깨진 글라스 조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대로 떨어지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 그 순간 다카키가 자신의 발을 내밀어 주고를 구해주죠. 주고는 다카키에게 고맙다 인사를 건네고 치아야는 그 모습을 보더니 진페이랑 똑같이 위태로운 놈이라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급하게 매니저가 글라스 컵을 치우는 사이 용의자 3명이 경찰에게 와 이제 그만 보내달라 말하죠. 자신들이 총을 쐈다면 초연 반응이 나오는지 조사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묻는데 피해자가 장갑 낀 손으로 소음기를 달린 권총을 쥐고 그 위에 비닐봉지를 씌워 총으로 쐈다면 초연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져 소용없다 말하는 메구레. 이런 말에도 자신들은 그만 돌아가겠다 고집을 피웁니다. 이때 자신의 추리쇼가 곧 시작되는데 돌아가면 아깝지 않겠냐 말하는 모리. 응? 내 목소리긴 한데 내가 아니라 당황해하는 모리를 깔끔히 제거. 잠재워버립니다. 잠재운 뒤 벽 뒤편에서 음성 변조기로 추리를 시작하는 코난. 범행은 앞서 추리한 대로 피해자를 향해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위협 사격을 해 진짜 총임을 알려준 다음 테이블 밑에 들어가 권총을 들이대며 다음 남자들과 차례대로 대화를 하라 협박하죠. 여기서 킥은 마지막 남자까지 모두 대화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 자신이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남자의 대화까지만 들은 다음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살해를 한 뒤 자신이 배를 눌러 그 다음 남자가 들어오게 하고 그 사이 자신은 도주를 한 거죠. 모리는 그 뒤에 범인의 행동들을 유추해 알아낼 수도 있지만 이미 피해자가 남긴 메모에 범인이라 떡하니 적혀있다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메구레는 놀라며 다시 한번 메모장을 살펴보지만 전혀 알아내지 못하죠. 그런 메구레에게 모리는 위쪽에 접힌 부분을 따라 종이를 접어보면 범인인 사람이라고 일본어로 적혀있다 하는데 19번 명찰을 차고 있는 카부라기 이타루. 그가 범인이라 지목합니다. 이 말에 이타루는 당황해하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모략일 수도 있지 않냐 따지죠. 이 말에 모리는 내 놈은 방 안에서 나온 뒤 화장실에서 머리 세팅을 했다 했는데 다른 곳 말고 줄곧 화장실에 있었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타루는 자신의 머리는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손거울로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손질하고 있었다 진술하죠. 이 말에 역시 내 놈은 아무것도 모른다 혀를 차는 모리. 이 식당 매니저는 손님이 떨어뜨려 깨진 글라스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했었습니다. 떨어뜨린 당사자도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시간 식당이 정전돼 깜깜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전의 원인은 아마도 오래된 창고. 점원 중 누군가 그 창고에 불을 켜면 전기가 나가는 걸 깜빡하고 켜는 바람에 차단기가 내려갔던 걸 테죠. 실제로 다른 매니저도 청소용품을 가지러 간다 했을 때 스마트폰 조명으로 찾으라 말했습니다. 추가로 두 번째 들어간 이쿠이사는 자신이 대화할 때 방 안에 간접 조명이 꺼져서 무드 있게 됐다 했었죠. 또 엔자키가 대기를 하는 동안 책을 읽다 중단했던 이유도 모두 식당의 정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이타로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화장실에서 줄곧 머리 손질을 했다 진술했죠. 그는 정전되어 있는 동안에도 캄캄한 테이블 밑에 숨어 있어 몰랐던 겁니다. 마침 사토도 화장실 급수 탱크 안에 있던 장갑을 발견해 이타루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죠. 그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그 여자가 자신의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라 합니다. 스키야마 아리. 그녀는 결혼 사기꾼으로 자신의 형을 속여 조공을 뜯어내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만들어 자살로 몰아넣었다 하죠. 그녀의 수법은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가면 무도회로 얼굴을 가린 맞선 파티. 비가 오는 날을 노리는 건 고급 가죽 구두는 신발 밑창까지 가죽이 덧대어 있어 물에 잘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남자는 돈이 많을 거라 판단. 그 남자들 위주로 작업을 친다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녀가 식당 밖 입구에 서 있던 이유기도 했죠. 그 순간 이루타는 옆에 있던 칼을 집어들며 자결을 시도하는데 세상에 타카키가 달려와 맨손으로 그의 칼을 잡아챕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라 말하는 음성에 반사적으로 자세를 웅크리고 동시에 주고가 범인을 제압하죠. 칼을 움켜쥔 다카키의 손을 잡으며 괜찮냐 묻는 사토. 그런데 상여자 치아야가 다카키의 멱살을 잡더니 내놈 이거다라고 결정하면 앞뒤 생각 없이 돌진하지? 라는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다카키는 잠시 생각해보더니 그런 것 같다 말하죠. 이 답에 치아야는 직관적으로 위험한 칼날을 자기 쪽으로 돌려 소중한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내려 하는 혼자 죽어버린 어떤 바보랑 닮았다며 그윽한 눈빛으로 다카키를 바라봅니다. 이때 사토는 그 둘을 가로막으며 왜 이러냐 소리를 지르죠. 치아야는 뭐야 여자가 있었네? 라 중얼거리며 사토에게 말합니다. 이 남자한테 반했으면 절대 놓치지 말라고. 이런 바보는 흔치 않으니까. 그렇게 주고에게 돌아가자 말하곤 벽 뒤에 있는 코난에게 고생했다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명탐정 코난 치아야와 주고의 맞선 파티였습니다. 뒷이야기입니다. 술을 마셔 주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탄 치아야. 주고는 아까 경시청 젊은 형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 묻죠. 치아야는 별건 아니고 그냥 그 젊은 형사가 어렸을 적 진페이랑 똑같은 행동을 해서 놀랐다 합니다. 자신이 고3 때 동급생이던 시노부가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죽어버리겠다 했었는데 당시 고1이던 진페이가 다가와 그 칼을 덥석 잡아버리고 진페이의 손에서 피가 나는 걸 보더니 시노부가 놀라 칼을 놨다 하죠. 치아야는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왜 맨손으로 칼을 잡은 거냐 물었고 진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난 짓을 하려 했는지 피를 봐야 더 잘할 거 아니냐고. 결국 그 부상 때문에 진페이는 전국체전 복싱 시합을 날려먹었다는 얘기도 들려주는데 주고의 배를 잡고 있던 치아야는 축축한 감촉을 느끼고 배 쪽이 젖어 있다 말해주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손에 묻은 게 피임을 알게 됩니다. 주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오늘 아침 강살 피해자 집에 쳐들어갔을 때 옆구리를 가볍게 찔려 5바늘을 꿰맸는데 아까 범인을 제압하다 상처 부위가 벌어진 것 같다 하죠. 추가로 이 정도의 상처는 대수롭지 않다며 내 놈의 집 정도는 여유롭게 바래다 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 말합니다. 이 말에 들은 치아야는 바보가 한 명 더 추가됐다 생각하죠. 이상 정리 끝! 명탐정 코난 풀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 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명탐정 코난 실시간 라이브를 틀어달라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혹시나 제가 키지 못하더라도 제 채널로 들어가서 재생 목록, 명탐정 코난 리뷰 모두 재생을 누르시면 실시간 라이브처럼 모든 에피소드를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